자, 이어서 가겠습니다. 528쪽 통치지도의 개편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올 수 있는 부분은 529쪽에 있습니다. 이제 비변사에 대한 부분을 할 건데요. 별표 5개. 언제든지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려하고 되게 비교되게 합니다. 이건 조선이죠, 쉽게 얘기해서. 조선의 비변사. 고려도 이런 유사한 기능이 있었어요. 도병마사예요. 물론 원간섭기의 명칭이 바뀌죠. 도평이사사로. 자, 공통점이 뭐죠, 여기서? 이 공통점들.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기구예요. 되게 중요하죠.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거. 비변사, 고려, 도병마사, 도평이사사. 이렇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비변사 한번 볼게요. 529쪽 가세요. 비변사 설치. 중종 때 삼포예란을 계기로 여진족과, 원래 여진족을 대비해서 만들었던 것들입니다. 애구에 대비하기 위하여 임시회의기구로 설치. 국방 문제에 대한 지변재상을 중심으로 운영됐습니다. 국방이 몇 줄, 지변재상이 몇 줄. 삼포예란을 몇 줄. 자, 삼포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우리가. 세 개 포란 얘기죠. 부산포, 연포, 연포는 오늘날 울산입니다. 그 다음에 제포, 오늘날의 진해죠.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게 삼포가 개항됐습니다. 삼포가 개항되는데 삼포에서 얘들이 난을 일으켰어요. 왜냐면 얘들이 우리가 일본 애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조공무역을 하거든요. 즉 제한된 무역이죠. 즉 다르게 표현하면 허가된 품목의 물량만 쿼터량을 정해주는 거야. 쿼터량을 정해줘서 제한적으로 무역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야. 근데 일본 애들이 어떻게 되냐면 불만이 쌓이는 거야, 이게. 왜냐면 쿼터량이 너무 적다는 거야. 그래서 삼포에서 난을 일으킨 거야, 얘들이. 그럼 어떻게 해요? 진압해야지. 그죠? 네. 요걸 계기로 해서 비변사가 처음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두 번째, 이게 임시기구로 만든 거야. 삼포에서 임시기구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상설화되기 시작한다고. 상설화된다. 교재에 나오다시피 상설화되는 시간, 을묘예변을 계기로 그랬습니다. 을묘예변을 계기로.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을묘예변을 계기로. 이거 이제 명종 때죠. 16세기를 접어드는 시기죠. 자, 을묘예변을 갖다가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자, 여기가 전라도 해남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들어왔다고, 이렇게. 들어와서 얘들이 배를 타고 와서 상륙을 하게 됐다고, 이렇게. 상륙을 하게 됐어. 그리고 이쪽 지역을 전체를 전부 다 일본 애들이 와서 점령하고 온갖 약탈지를 또 골라서 했단 말이에요. 이걸 계기로, 을묘예변을 계기로 이제 상설화가 됐다는 뜻입니다. 중요하죠. 여기 가면 이제 목포라는 데가 있죠. 목포 앞바다와 그 다음에 영암이라고 하는 사이까지 와버렸어요. 이 엄청난 어떤 피해를 왔다고 봐야 돼요. 그 당시 그 지역에 한 3개에서 4개 정도 군단이 올라왔지만 그 지역이 전체가 일본 애들 손아귀에 넘어간 거예요. 그 정부군이 파견돼서 겨우겨우 제압했던 거거든요. 이게 을묘예변이에요. 을묘예변 때 실패한 이유가 뭐냐면 재정방략 체계를 쓰지 않았어요. 이때는 진관체제를 썼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관체제였거든. 왜? 진관체제는 이선에 배치하는 거거든. 즉 주군현에 배치하는 게 진관체제예요. 그러니까 제1선에 없는 거야, 여기에. 여기에 군인이 상주에 있는 거 없어요. 군인이 없네? 바로 상륙해버리는 거지. 약탈할까? 나가는 거죠. 요 사건을 계기로 뭐가 되는 거야? 재성방략체제로 군 배치대를 달리게 하는 거죠. 이건 뭐죠? 뚫렸잖아요. 그 군을 일선에다 배치하는 거야. 이제 또 바닷가에다 배치하는 거예요. 부산, 해남, 여수 이런 식으로 배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부산 앞바다에다 이렇게 2만, 동네 2만 이렇게 배치했다고. 제1선에다가 예구들이 침략하면 어떻게 박살내겠다고. 그런데 우리가 실패했지. 임진왜란한테 설명드렸죠. 얼마가 왔어, 이 자식들이? 20만 대군을 끌고 들어온다고.
아무리 바닷가에다가 2만 명을 붙여놨다고 20만이면 어떻게 게임이 안 되는 거야. 너무 숫자가 많은 거야. 그래서 이틀 만에 부산 동네가 싹 박살나 버리는 거야. 그래서 여기로 상륙에서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일본 애들이. 그래서 한 17일도 채 안 되는 기간에 서울이 떨어져 나간 거예요. 이게 임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나라에서 준비를 잘하냐에 따라서 이 국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건데, 그 당시에 우리의 국난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안 됐어요. 일단 국왕부터가 선조야. 능력이 일단 문제시대. 국왕이 선조야. 별로 안 좋아해, 선생님이. 왜? 결과론적인 얘기지만 무능해. 일단 국방이 일단 돼야 되잖아요. 뭐 예나 지금은 국방이 안정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게 우리 사람 그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어때요, 우리 불안? 우리 국방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라이벌인 적들이 우리 주변에 널려 있죠. 일단 기본이 같은 민족이지만 북한. 언제든지 우리에게 난침을 가할 수 있는 전력과 무기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항상 경계 대상이 돼요.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아픈 역사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중국도 언제든지, 또 러시아도 언제든지, 또 일본 애들은 우리에게 나쁜 짓 했던 경험이 있는 애들 밑쪽 남쪽에 기다리고 있어. 어때? 우리 스스로 어떻게 국방력을 강화시키고 유지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단숨에 넘어가게 돼 있어. 똑같은 안 좋은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는 거죠. 그걸 하지 말자 공부하는 게 우리 역사 공부입니다. 비변사를 상설화됐다. 자, 사회 구성원 볼까요? 비변사의 구성원 제일 밑에 한번 봐보세요. 임질의 날 거치면서 구성원이 전현직 정승을 비롯하여 공조판서, 건축토목을 제한 오조판서와 각 군영의 대장, 대제약, 강화 유수, 강화도의 유수, 그러니까 왕의 직속령으로 지배받고 있는 강화 유수 등이 중요한 관계자들이 학대되었다. 됐죠? 네, 비변사의 기능 학대 결과 왕권은 약화, 무조건 왕권 약화. 그 다음에 의정부와 육조 중립 행정체계도 유명무실. 왜? 모든 것이 비변사였어. 세도정치계 마찬가지. 비변사의 모든 세도정치가 다 차지해버렸어. 그래서 비변사의 모든 결정을 다 하게 됐어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비변사에서 왕실의 결혼, 혼사 문제까지 전부 다 관할하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봐. 국가에서 여러분 결혼 문제, 연애 문제 관여하나요? 지금 이게 사적인 문제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왕실에서도 이거 다 관리, 시비, 페이지 가겠습니다. 흥선대원군이 권력을 잡습니다. 흥선대원군한테 비변사 협파합니다. 왜? 한 곳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주게 되면 그 절대 부패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정치적으로 쓰는 용어가 있죠.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예나 지금이나 통용되는 단어죠. 어떤 정부든가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잘 눈여겨보셔야 돼요. 우리 책에 나오지 않고 시험에 나오지 않은 건 아니죠. 우리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되게 생각의 부분이에요. 절대 권력을 가진 사람 또는 절대 권력을 가진 정부는 부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한 손에 다 쥐고 있기 때문에. 이걸 흥선대원군이 혁파하는 겁니다. 비변사를 혁파하죠. 절대 권력을 지었기 때문에. 분할시켜버리죠. 의정부와 삼군부를 부활하죠. 신형, 남영, 마병소, 국가의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 그러니까 행정과 군을 분리시키기 시작했다는 거죠. 흥선대원군가 이걸 그대로 잘 적용했다 보시면 돼요. 이런 부분 참 괜찮죠. 그죠? 이런 부분 참 괜찮습니다. 나머지 부분 좀 안 좋은 부분이 많아서 그렇지만. 됐죠? 그 다음에 제일 밑에 530페이지 제일 밑에 한번 가보시죠. 3사와 전랑의 기능의 변질됐습니다. 3사 기능의 변질. 사원부 사관 홍무관을 보통 3사라고 하죠. 3사. 기능이 변질되었다. 그 3사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언론 기능이죠, 오늘날에. 그죠? 왕실 또는 또 왕에 대해서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3사죠. 오늘날 언론 기능이죠. 근데 이 변질되더라. 전랑 중의 변질. 이조 전랑들이 인사권을 가지게 되면서
변질되기 시작하더라. 이걸 혁파한 사람이 있습니다. 영종조 시기. 영종조 시기 인사권을 왕에게 다시 돌리는 정치를 펼쳤다. 그 다음에 531쪽에 군사제도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531쪽) 군사제도. 중앙군에 관련된 부분이죠. 네. 전기와 호기를 일단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네. 서울 중앙에 5.2를 두고 있습니다. 5.2는 서울에 있는 거고요. 중앙군이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건 중앙군입니다. 서울에 5군데 위치에 5.2가 있습니다. 얘들은 양인 개병제로 돌아야 됩니다. 양인 개병제. 그 다음에 병농 일치를 통해서 군을 유지하고 있는 세력들입니다. 하나 더 특권이 있죠. 지방군을 관할하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에 있는 군을 관할합니다. 5위가 5군데 우리 서울의 군인들이 뭐 A 부대는 충청도, B 부대는 전라도, C 부대는 경상도, D 부대는 뭐 항해도, 부대는 함경도, 평안도 이런 식으로 관할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임지레란을 기점으로 우리가 전개 후기로 구분하죠. 우리 임지레란을 봤을 때 우리가 군사적으로 볼 때 완전 실패했죠. 그래서 만드는 게 뭐예요? 후기가 되면 5군형이 만들어져. 5군형이 만들어집니다. 그 첫 번째가 훈련 도감. 두 번째, 영청, 총유청, 총융청. 발음이 좀 어렵네. 수어청, 금이영. 훈련도감, 모병제입니다. 좀 특이하죠. 여기는 보시면 양인 개병제죠. 양일 이상이면 누구나 군대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모병제,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직업군인을 만드는 뜻입니다. 직업군인 뭐 해야 돼? 일을 맡고 뭐 받아야 돼? 월급 받아야지. 직업이 군인이니까. 직업군인. 이건 임지라는 도중에 만들어서, 그죠? 임지라는 도중에, 임난 도중에 신설된 게 훈련 도감이에요. 직업군인이고요. 이건 삼수병 제도입니다. 기존의 사수, 살수에다가 포수가 추가되죠. 포수. 이거 뭐예요? 조총부대죠. 조총을 사용하는 애들이 들어왔죠. 왜냐면 임진왜란 일본의 그 조총부대 우리 되게 많이 당했거든. 그래서 그 기술자 일부가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 총을 우리가 압수해서 몰수해서 분해해보고 만드는 기술이 형성되기 시작했죠. 삼수병 제도가 들어왔죠. 임진왜란 중에는 우리가 전쟁 중이기 때문에 잠시 휴직기에 만들기 때문에 월급은 나가야 할 거 아니야. 그죠? 월급을 나가야 되는데 월급 줄 게 없잖아. 그래서 당성미가 지급되죠. 그러니까 그 명나라 애들이 우리나라에 지원을 오거든요. 그때 군량미도 같이 오거든. 그 군량미 일부를 갖다가 얘네들 월급으로 이렇게 차입해서 준 거야. 이걸 당성미라 부른다고. 당성미라 불러요. 근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난 다음에 훈련도가 직업군인들을 전쟁 끝났으니까 내일 다 집에 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 언제는 만들고 언제 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군인인데, 공무원인데. 임난 후에는 삼수미세가 신설됩니다. 삼수죠. 삼수. 이 사람들에게 쌀로서 월급을 주는 거예요. 지주들의 토지 한 개당 2.2두의 세금을 징수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에 소수점이 나와요. 이렇게 2.2두의 쌀을 징수했다. 이게 당성미, 그 다음에 삼수미라고 해요.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 전부 다 이건 인조가 만들었어요. 오구정은 참고로 선조가 만들었고요. 여기는 숙종 때 만들었어요. 뭐죠? 한 번에 동시에 만든 게 아니죠. 왕별로 자기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어요.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다. 어영청, 총유청, 수어청. 인조가 만들었는데 그의 아들 효종 때 어영청은 북벌의 본영으로 삼았다 불러요.
국벌의 본용으로 삼았다. 국벌을 누굴 본용, 싹 제거하겠다는 뜻이죠. 청을 정복하겠다.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효정 때 복수를 설치하죠. 복수를 설치하고 의영청의 군사가 7천에서 약 8천 정도 군사가 되는데 3배를 늘렸다. 21만 이상의 군사를 갖다가 의영청에서 군사를 모으게 됐다. 복수하겠다고. 이때 이제 효정 시기에 이제 송시열 같은 사람들과 송중길, 이현 훈련대장이었던 이와 같은 사람의 도움을 통해서 북벌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전부 다 뭐예요? 붕당의 서인들이에요. 실질적인 북벌을 하겠다는 체제는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청나라에 당시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 최강의. 최강의 군대를 가진 청에게 우리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뭐죠? 서인들은 정권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해요. 백성들이 계속 이렇게 우리 북벌해야 됩니다. 도와주세요. 힘을 합쳐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 정권을 계속 유지하는 거거든요. 백성을 속이는 꼴이 되거든요. 이런 식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훗날 이 의영청은 북벌운동이 실패하죠. 효정 이후에 유야무야 되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효정 이후에 의영청이 깨져요. 깨지는 방식들이 부인들이 전부 흩어져 나가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죠? 어영부영이라는 단어 처음 등장해요. 우리 사자성어를 우리 고유어로 많이 쓰고 있죠. 어영부영. 의영청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한번 적어볼까요? 어영부영 하지 마 이런 얘기 하죠. 가끔씩. 어영부영이라는 단어가 어영청에서 유래됐습니다.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융청. 이건 우리 이괄의 난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이제 북한산에서 그나마 이괄의 잔당들을 진압하거든요. 왜냐면 북한산이 이괄의 잔당들이 올라가서 정복했다면 이 전쟁, 이 난은 되게 오래 갔을 거거든요. 근데 우리 정규군들이 북한산을 먼저 점령하고 이괄의 잔당도 올라오자 제압했거든요. 이 사건을 계기로 북한산에 총육청을 설치하게 되죠. 그죠? 이괄의 난이고 수어청 마찬가지 인조태 만들어준 분입니다. 금이영 숙종 때 왕실 경호죠. 왕실과 궁궐을 경호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게 숙종태입니다. 이게 이제 5군영이에요. 그러니까 전기의 5위와 그 다음에 후기의 5구정 직업군영 체제로 바뀌어가기 시작했다. 이해 갈 수 있겠죠? 요거 이제 마지막에 간다면 좀 더 추가하자면 이렇게 밑으로 가볼까요? 여백이 없어서 자 고종 때 가면 이 5군영이 2형으로 축소되죠. 2형으로 2형은 무이형과 그죠? 무이형과 장어 영으로 축소됩니다. 왜냐면 돈이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직업 군인들이 줄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영으로 축소되기도 하였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그 5군영 성격이 잘 나와 있죠. 5군영 성격 한번 볼까요? 5군영 임기응변적이다. 그때그때 만들었던 계획이 없었어.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서인 정권의 군사적 기반이 되었다. 별표. 직업 군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지방군의 개편에 관련된 부분을 한번 볼까요? 16세기 이후에 재승방략 체계 나오죠. 자, 밑에 533쪽을 한번 보세요. 533쪽에 보시면 방어 체제 변체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군을 배치하면 효율적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는 건데요. 자, 진관 체제 봐보시죠. 진관 체제 전에 나타날 게 뭐가 있냐? 잠깐만요. 이거 좀 지울게요. 제일 앞에 나올 게 뭐가 나와야 돼요? 이게 고려 말에, 그죠? 고려 말에 나온 제도가 일군 체제예요. 일익을 군사 1000명으로 간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세조 때 진관 체제가 온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재승 방략 체계로 이렇게 발전되는 거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진관 체제로 다시 복구되죠. 임진왜란도 실패했던 원인 중에 하나거든요. 기초적인 거예요. 아주 기초적인 거 봐볼까요? 자, 일군 체제 앞에 살짝 넣으면 되겠죠. 앞에 그래프 박스 앞에다가 533쪽에 페이지 533쪽이에요. 제일 앞에 일군 체제 살짝 집어넣어. 그리고 세조 때 진관 체제 9년 단위 뭐죠? 군사를 쉽게 얘기해서 1선이 아니라 2선에다 배치했다.
소규모 체제다. 장점, 장기전에 유리한 점이 장점이야. 전쟁을 길게 끌고 나갈 수 있어. 상대방을 지치게 만들 수 있어. 그리고 우리가 장기전을 통해 승리를 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재승방약 체계. 재승방약 체계. 요게 재승방약 체계로 넣으면 가장 결정적인 사건,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을묘, 예변. 애군들이 전라도 서해안 지역을 얘를 유린했다고. 이걸 계기로 재승방약 체계가 왔다고. 이거 몇 선에 배치하는 거라고? 일선에 배치한다고. 장점은 제1선이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막을 수 있겠죠. 적의 침입을 쉽게 막을 수 있겠죠. 그죠? 단점도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전쟁이 나면, 중앙에서 총 지휘하는 군사가 내려와야 한다고. 군사가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너무 지연돼서 너무 늦게 온다는 거야. 너무 늦게 온다. 딜레이 됐다. 두 번째, 지방에 내려왔을 때 여기에 상황 파악이 늦어져. 전쟁에 대한 상황 파악이 되게 늦어졌죠. 왜? 자기 고향 내려온 거 아니잖아. 그죠? 상황 파악이 늦어져. 이런 단점들이 있어요. 이게 재승방역의 단점이에요. 자, 재승방역 제목에 을묘예변 이후에, 을묘예변은 전라도 서해안 해남 쪽에 뚫린 것들, 도단위 1인 지휘가 아까 서울에서 내려올 때까지 너무 늦어. 상황 파악이 늦어. 그 다음에 실패했죠. 그래서 인질한 도중에 진간체제로 다시 복구되었다. 그 다음에 지방군에 관련된 부분이 소고군 체제는요. 그래프상에 이렇게 되어 있지만 소고군 체제 9년 단위에 소고군 체제가 들어왔습니다. 소고군은 중국의 소고법을 따라갑니다. 소고법 체제로 따라갑니다. 소고법 체제란 작은 군인의 숫자를 갖다가 활용하는 겁니다. 활용한 방법은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가져가는 겁니다. 무기 체제를 가져갑니다. 다양한 무기 체제란 상대방의 무기가 이러이러한 무기가 있다면 그 무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는 새로운 무기 체제, 새로운 무기를 방안해서 적과 싸우는 방법, 체제를 갖다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은 소수의 군인들 가지고 다수의 군인을 상대하는 거야. 다양한 무기 체계를 가졌다. 이게 소고군 체제예요. 이게 소고군 체제다. 척계광의 기요신서를, 그죠? 중국의 척계광이라는 사람이 쓴 기요신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기요신서 책을 참고를 해서 만든 게 소고군 체제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매호란 이후에 이제 영장체제라는 게 하나 나올 겁니다. 영장체제. 정매호란 이후에. 그 기록에 나와 있죠. 직업 군인이 방위를 담당한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전에는 이게 잘 안 됐으니까 문제지. 영장체제로 다시 복구되었다. 됐죠? 그 다음에 넘기지 마시고요. 533쪽에 오른쪽 그래프 정리한 거 볼까요? 군사조직 편천사. 자, 통일신라시기 중앙군과 지방군 구서당 10정입니다. 중앙군을 구서당, 그 다음에 지방군 10정, 이미 여러분과 같이 수업을 했던 내용이고요. 발해는 12. 이 12는 당나라의 제도를 모방했다고 그랬어요. 중앙군인데요. 아셨죠? 고구려를 모방한 게 아니고요. 당나라 제도를 모방했다. 고려 2군 6기, 지방의 주현과 주진군. 주진군은 양계에 근무하는 사람들, 동계, 북계. 주현군은 충청, 경상, 전라, 하삼도 지역 주로 많이 배치될 거고요. 조선 전기 5위. 지방군 영진군. 그래서 조선의 5군영, 서고군이라고 합니다. 서고군. 그 다음에 개하기, 별기군. 지방은 서고군. 을미개혁, 친위대, 진위대. 대한제국대, 시위대, 진위대. 쭉 흐름 잡으시면 돼요. 복습한다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좀 넘겨보겠습니다. 페이지 넘겨볼게요. 534쪽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몇 가지 있어서 한번 살펴볼게요. 수치제도에 관련된 부분인데, 조세죠. 조선시대 사람들이 어떻게 세금을 걷었는지에 대한 부분을 쭉 정리한 게 하나 있습니다. 개편의 내용과 결과 부분 중간에 한번 봐주시죠. 중요한 단어가 들어가 있어서 영정법 하나 알아야 되겠습니다. 영정법. 두 번째 대동법. 세 번째로 갈까요? 대동법 순서를. 그 다음에 두 번째 균역법 이렇게 바꿀까요? 이렇게. 이것은 우리 세 개를 탕 틀어서 다 별표 5개짜리예요. 별표 5개짜리. 이거 이미 수업을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과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뒤가 구분이 안 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공부를 하다 보면 뭐 정치는 어느 정도 따라가겠어요, 선생님. 근데 경제 파트만 나오면 저는 죽겠어요 하시는 분들 꼭 계세요. 네, 왜? 어렵지, 경제 파트가. 네, 처음 하신 분들 어렵습니다. 왜냐면 토지제도하고 수치제도를 구분 못 하시는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걸 구분하셔야 되거든요. 봐. 조세제도 보자고. 여기 뭐야? 조. 여기 뭐야? 용. 조. 세 가지를 거뒀다고. 신라, 고려, 조선 다 세 가지를 거뒀다. 세금을. 조, 용, 조. 이거 뭘로 거둔 거야? 쌀. 쌀로 세금 거뒀다고 쉽게 얘기했어. 요건 뭐야? 남자들 군대 가고 노동에 차출되는 거야. 태풍 불고 담벼락 열어주고 도 유실되고 집 무너지면 노동에 차출되는 거야, 이게. 대동법. 각 지방의 특수한물이 각자 다 다르잖아. 여러분 지금 이 TV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다 고향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 고향의 특수한물이 뭔지 생각해봐. 쌀 빼고. 뭐 사과도 있을 거고 배도 있을 거고 포도도 있을 거고 다 다양하잖아요. 또 바다에서 나는 작물도 다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 특수한물을 걷어들이는 거야. 세 가지. 근데 이 문제점이 심각해졌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법을 새롭게 만드는 거야, 이게. 영정법, 균역법, 대동법. 이 세 가지는 꼭 알아두셔야 돼. 지금 이미 설명했던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앞전 시간에. 그래서 요 세 가지가 가장 시험에 중요하다는 것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한다. 포인트만 잡아드릴게요. 토지 한 결당 사도로 고정했다. 민조 때. 균역법. 군포를 세금을 되게 많이 냈다는 거야. 두 필씩. 군포를 두 필씩 내던 걸 갖다가 한 필로 줄여들었다.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고? 감포론이라고 한다. 이건 누구예요? 영조라고. 영조가 세자식 연인군 시기에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바꾼 게 균역법. 포를 감해줬다. 감포론. 됐어요? 그럼 세금이 적게 걷어들였지. 국가 예산이 부족해졌지. 그럼 이걸 보완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보완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결작. 지주에게. 토지 한 개월당 2두 세금을 징수했다는 거예요. 2두 세금을 징수했다. 선무군간포. 양반 아닌데 양반 행세하고 다니면서 세금 걷어들이는 방법. 잡세, 어세, 염세, 선박세 이런 잡세를 통해서 보완했다는 거. 대동법. 특수한물에 대한 가장 큰 문제점이 뭐였어요? 방납, 대납. 이 비용표를 없애기 위해서 만든 게 뭐죠? 대동법. 토지 결수에 따라 지급하는 거.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조세를 징수하는 거. 특수한물을 내니까 비례가 커졌잖아. 그 대동법 뭘로 세금 내는 거야? 토지의 결수에 따라서 미포점을 세금 내는 거야. 토지가 많은 사람은 어떻게 해? 세금 많이 내야 되겠지. 적은 사람은 적게. 토지가 아예 없는 무전농민은 안 내면 되는 거지. 근데 세금을 내는 방식이 어떻게 바뀌었다? 농사 짓는 사람은 쌀로 내라는 얘기야. 특산물 생산되지도 않는데 갖다 바쳐야 되는 건데. 이상한 것도 많아요. 우리 쉽게 얘기하지만 가끔 무슨 새를 잡아다가 우리 집에 가끔 철새가 날아와. 그 철새를 잡아다 세금 내라는 데도 있어. 이거 생각해봐. 이게 지금 총이 있어 뭐가 있어. 어떻게 세금을 만들어내 총을 만들어서 어떻게 새를 잡아다가 내냐고.
별 희한한 거 되게 많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옷감이잖아요. 우리 그 옷감을 만들어 이걸 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동전, 돈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수치제도의 내용들이에요. 한국사 공부를 하는데 이 제도를 모르고 시험장 간다? 합격 못해. 이 부분 안 되는 사람은 계속 그 부분 찾아서 계속 복습하셔야 돼.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정치 파트를 좀 봐야 할 것 같아. 536쪽에 봐보세요. 네. 536에 붕당 정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붕당 정치에서 한국어로 치솟는 것들이 이렇게 보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붕당 정치부터 해서 한국어로 넘어가는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붕당 정치 볼게요. 예속 논쟁을 한번 마지막으로 볼게요. 예속 논쟁. 예속 논쟁이 1차가 있고, 그 다음 2차가 있다고 그랬어. 그죠? 예법에는 송사가 걸렸다고 그랬지. 효종이 죽고, 1차. 효종 비가 죽은 거 2차라고 그랬지. 1차 예성, 2차 예성. 서인과 남이 서로 싸우죠? 1차에는 서인이 승리한다고. 2차는 누가 승리해? 남이 승리한다고, 이렇게. 남이 승리해. 붕당 집권 순서를 가끔 물어볼 수가 있어. 아니, 상식으로 알아야 돼. 제가 암기를 해드릴게요. 붕당 집권 순서는 북, 서, 남이에요. 무슨 말이냐고요? 북인, 서인, 서인, 남이 정권 잡았다는 뜻이에요. 이거 언제식이에요? 강해군식의 북인 정권이에요. 북인 중에서 대북이 있고 소북이 있는데 여기는 대북이 권력을 잡았어요. 대북 세력이 권력을 잡았어요. 여기 인조가 권력을 잡았어요. 여기 그의 아들 효정이 권력을 잡았어요. 여기도 마찬가지 서인들이에요. 그 다음에 남이 또 권력을 잡았어요. 여기다 효정을 한번 집어넣어 볼까? 여기다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여기 같은 효정을 봐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차 예성 한번 잡아볼게요. 1차 예성. 1차 예성 때 서인이 권력을 잡았어요. 송시열. 그 다음에 2차 예성 가볼까요? 2차 예성 때 남인들이 또 권력을 또 잡았어요. 이런 식으로. 자, 글을 한 다음에 숙종 때로 이렇게 넘어가 볼게요. 숙종 때는 서인이 또 다시 권력을 잡습니다. 이때 권력을 잡았던 남인의 허적, 허목, 송시열 제거됐고 유배갔고 이건 참 송시열이잖아요. 윤선도, 쏘리. 윤선도는 그냥 자연을 찾아 살겠다 자연 속에 들어갔고요. 그러니까 허적은 제거됐죠. 제거됐죠. 제거된 건 요것인데 숙종 때. 자, 봐볼게요. 숙종 때 이제 황국이 등장하죠. 그거 봐보세요. 경신왕국, 그 다음에 기사왕국, 갑술왕국 이렇게 나온다. 경신왕국은 송시열 세력들, 그죠? 누구를? 허적. 이렇게 들어오면 돼. 허적, 허목, 둘 제거하게 됐습니다. 이것도 보통 우리 경신왕국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이때 숙종 시기에 허적이 영의정입니다. 그리고 붕당은 남인입니다. 근데 이때 유학사건이 터져 나옵니다. 유학사건, 천막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텐트를 얘기합니다. 텐트. 허적이 자기 할아버지죠. 조부님이 시효를 받는 날이 영광스러운 날이야. 자기 집에 잔치를 하게 됐다고.
잔치를 하게 되는데 그날따라 비가 되게 많이 온 거야. 그 영의정이기 때문에 궁궐에서 천막을 가져서 쓴 거야. 허가받지 않고. 참고로 천막은 군사용이나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쓰면 역모예요. 되게 이상한 법이에요. 근데 이걸 갖다 쓴 거야. 근데 숙종이 밖을 내다봤더니 비가 주룩주룩 많이 오는 거야. 그래서 내관들을 불러서 야, 허적대고 오늘 잔치 벌이겠다. 궁궐에서 이걸 좀 가져 쓰게끔 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눈치 없는 내가 전하 이미 가져갔어요. 이랬다. 이게 숙종의 대발도 원래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 서인들에 의해서 또 숙종에 의해서 허적, 사약, 허목, 유배. 윤서도 아우 더러워서 못 살겠네. 네, 안독 복일도로. 그래서 오가 같은 거, 어부사시사 이렇게 어영청 고기 잡는 어부들의 이 얘기들, 자연관계 사는 모습들, 이런 모습 이게 경신한국이에요. 경신한국을 계기로 누가 권력을 잡나요? 서인 송시열 같은 사람들이 권력을 잡게 됐죠. 그래서 기사한국은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이렇게 올까요? 좀 좁으니까. 희빈장씨가 일명 장희빈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희빈장씨. 희빈장씨와 숙종이 연결됩니다. 이렇게. 근데 희빈장씨는 남인이에요. 남인이에요. 근데 희빈장씨가 아들을 낳게 되죠. 아들을 낳게 되죠.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왕자를 생산하는 거잖아. 왕자를 생산했다는 얘기 뭐죠? 얘를 갖다 뭘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들까? 왕으로 만들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왕이 되기 위한 전제 조건이 뭐야? 세자가 책봉돼야지. 숙종이 나이 먹어서 갑자기 죽으면 왕위 다툼이 치열해질 거 아니야. 그걸 막기 위해서는 왕자 책봉을 먼저 받아야 한다고. 책봉을 받고 싶은데 누가 반대할까? 송시열이 반대한다고. 그럼 희빈장씨 어떻게 해? 숙종을 꼬드긴다. 이 자식 안 되겠어요.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을 갖다가 그 송시열을 제주도로 유배보내버린다. 제주 유배보내. 이게 뭐예요? 기사한국이에요. 유배 갖다가 풀려요. 풀려올 쯤에서 전주쯤에서 사약을 받게 해서 죽여버리죠. 송시열을. 정확한 표현은 전주가 아니라 익산이죠. 기록상에는 전주를 하는데 좀 더 정확하면 익산에서 사약을 먹이 죽이죠. 이게 기사한국이에요. 이렇게 한국이라는 단어가 봐봐. 이 한국이라는 것은 뭐냐면 A라는 사람이 B를 또는 B라는 사람이 A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예송 논쟁은 정권이 바뀌는 것 뿐이에요. 죽이지는 않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상대장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거. 이걸 황국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갑수란 거 볼까요? 자, 희빈장씨가 권력을 계속 가지고 싶어 해요. 근데 보세요. 첫 번째 부인이 2년 왕후예요. 퍼스트가. 근데 여기는 자식이 없단 말이야. 자식이 없어. 자기가 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해요. 그 2년 왕후를 모함해서 2년 왕후를 밖으로 내쫓아버린다고 이렇게. 쫓아버려요. 그런데 이게 이제 모함 사건으로 모함 사건과 관련돼서 되게 숙종이 마음이 변화를 가져가기 시작해요. 그 결과 갑술한 걸 계기로 희빈장씨와 같은 남인들이 제거된다고. 그리고 또다시 갑술왕후 때 남인이 제거됐다고. 남인이 제거됐어. 웃기죠? 계속 반복되죠? 남인이 제거된다고. 남인이 제거되면서 또다시 서인들이 다시 권력을 잡게 돼요. 근데 서인들은 이미 붕당이 돼 있었어요. 노론과 소론으로. 여기 방금 전에 송시열, 잘못했어요. 송시열. 그 다음에 그의 제자 윤준 같은 사람 세력이 바뀌었다고요. 이미 송시열은 죽었죠. 윤준 같은 세력이 권력을 잡았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우리 붕당사에서 숙종 때 갑수를 한국을 계기로 소론이 권력을 잡게 됐다고. 그 뭐야? 숙종의 아들 경종이, 즉 희빈장씨 아들 경종이 이제 권력을 잡게 됐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뭐예요? 소론 정권이에요. 소론 정권이에요. 소론 정권. 이해 가셨죠? 근데 소론 정권은 문제점이 또 하나 있어요. 경종이 병약해요. 되게 병치를 많이 해요. 오래 살 수 있는 운명이 아닌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가장 중요한 자기 대를 이을 자식이 없어. 세자를 책봉을 못해요. 그래서 여기 소론과 노론 중에서 노론들은 누구를
연인군을 갖다가 세자가 아닌 세제로 척병해달라고 요구한다고, 이게. 동생으로. 연인군을 훗날 이 사람은 영조가 되죠. 경종과 연인군은 이복 형제간입니다. 아버지는 같지만 이복 형제간이라고. 경종이 왕이 됐다고, 일단. 근데 경종이 사망을 했겠죠. 근데 사망 원인과 더불어서 연인군을 의심한다고. 즉, 독사를 하지 않았느냐는 얘기죠. 되게 병약해서 경종이 한약을 되게 많이 먹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한약과 상극인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꽃감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약을 먹을 때. 꽃감을. 우리 수험생들 중에서 가끔 어머니께서 공부하고 힘들다고 꼭 한약을 지어주신 분들이 계세요. 먹기 싫어하죠. 다들 젊은 층 누가 한약 먹고 저도 싫어요. 한약 먹기 싫어요. 쓰고 귀찮고. 예. 근데 꼭 그때 알사탕 하나씩 주죠. 알사탕은 괜찮습니다. 근데 꽃감은 상극이랍니다. 이걸 의도적으로 꽃감을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죽었지 않았느냐 의심을 갖게 된다고. 근데 이제 죽었으니까 어떡해요? 세자가 됐던 연인군이, 그죠? 연인군이 왕이 된 거예요.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영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전직 왕이었던 경종이 죽었다는 사실에 의심을 품게 된다고. 누가? 소론들이. 그 소론의 영수였던 이 인자가 중심이 돼서 난을 일으켰다. 누구를 몰아내자? 연인군을 몰아내자, 왕자에서. 우리 왕위를 다시 되찾자는 거거든요. 요 시기를 갖다 우리 이인자난이라고 불러요. 그 이인자난은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에요. 전국적 현상이에요. 하삼도, 강원도, 함경도, 평안도 모든 소론의 총 집계를 서울로 올라오는 거예요. 서울을 점령했으면 뭘까? 서울을 점령하지는 못했어요. 안성, 오늘 그 당시 죽주죠. 죽주에서 이인자난은 죽주, 안성에서 이인자난은 제거됐습니다. 관민이 힘을 합쳤습니다. 서울을 조선시대에 점령한 사건은 이갈에난 예는 없습니다. 아셨죠? 그건 힌트예요. 시험 문제 푸는 되게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입니다. 자, 한국에 대한 정치사볼 조금 흐름을 한번 좀 잡아봐 드렸고요. 이거 메모하려고 하는 사람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죠? 선생님 잠깐 이렇게 비껴드리면 좋을까? 네. 어때? 보여? 보이지? 메모를 잘 할 수 있겠죠, 이제. 뭐. 딱 수도에다 쓰기도 하고, 사진을 찍어서 될 것 같기도 하고. 됐죠? 들어옵니다. 네. 자, 전체적인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한 페이지 넘겨볼게요. 538쪽 한번 펴보세요. 빠진 부분이 있어서. 갑술한국 경기갑 아시겠죠? 경기갑 이렇게 암기하셔도 돼요. 경기갑. 그 다음에 무고역 한번 볼게요. 예, 중간에 538째. 그 무자가 무당 무자를 써요. 예, 무당 무자는 이렇게 적어요. 이렇게 적고,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앉아있어요. 하늘의 뜻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 무당 무자를 쓰는데, 무고역 옥. 볼게요. 이전왕후가 죽은 후에 희빈장씨가 신당을 설치하고 무당을 불러서, 원래 무당은 사대문 안에 살기도 못하게 만들어요. 그만큼 견제했던 부분인데, 무당을 궁궐에 불러서 인현왕후를 저주하고 자신이 중종으로 복위하고자 기도한 사건입니다. 경과. 소로는 세자로 척봉된 희빈장씨 효생을 위하여 용서할 것을 청했으나 숙종은 희빈정씨를 사사하고 희빈장씨의 오빠 장희재와 그 일파를 국문하여 죽였습니다. 정유독대 별표. 숙종이 노론의 영수인 이명과 독대하였습니다. 희빈장씨 소생인 세자가 병약하고 자식을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숙빈 책씨 아들 연인군 후사삼을걸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나 숙종의 병안과 소론의 반대로 실패하였습니다. 이걸 정유독대라고 합니다. 원래 신하와 왕이 만나면 항상 사관이 따라 붙어서 기록을 남겨야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유독대를 통해서 노론들이 연인군을 왕으로 앉히기 위한 부단하게 노력을 했던 사건을 갖다 우리는 정유독대라고 합니다. 그럼 숙종 때의 정치가 하겠습니다. 대동법 전국시행 별표. 100년 걸려서 전국시행되기까지. 대신 익류지역을 제외합니다. 함경도, 평안도, 제주도 지역은 제외합니다. 오군영 체제 완성. 금형이 완성됐죠. 장길산에는 별표. 광대 출신 장길산이 평안도, 항해도 지역 등에서 난을 일으켰지만 장길산이 실제입니다. 그 다음에 안용복의 한략.
네.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고기잡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따져서 사과를 받아왔다. 백두산 전개비 청나라에 백두산 산삼 캐는 가지고 싸움이 이뤄졌다. 백두산 전개비를 세웠다. 역사 재평가 별표 최근에 나오는 지문들입니다. 노상군으로 강등되었던 단종의 묘를 복위시켰다. 자르시고 충무공 이순신의 사후에 현충이라고는 호를 하사했다. 자르시고 의주에 강감찬 사장을 건립했다. 요즘 최근에 되게 잘 나오는 지문이 별표 한 3개 합시다. 그 다음에 상평통보 유통. 상평통보를 처음 만든 것은 인조죠. 인조 때 만드는 게 처음 만들었고요. 상평통보를 다시 활성화시키는 인물이 숙종입니다. 왜? 태동포에 성공했기 때문에. 경종. 신임사화. 신임사화는 뭐냐면, 읽어 설명드릴까요? 대리천정이 취소된 후 세제 영인군이 대리천정 문제를 계기로 소로는 노론이 왕을 능멸하고 영모를 껴안다고 주장하고 경종은 이를 받아들여 노론의 사 대신 김창집, 이명, 조태채, 이건명을 삭탈 간직하고 기양 보냈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아까 이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다. 좌측에 정의독 때 기억나세요? 정의독 때? 그 이명과 숙종이 정의독 때를 하는 핵심 내용이 뭐냐면 숙종이 지금 나이가 드셔서 병하겠다고요. 정치를 지속적으로 끌고 나가기 힘이 약해졌다고요. 그렇다면 훗날 왕이 되는 경종에게 정치를 맡기자는 거야. 맡긴데 하나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바꾸자는 거야. 누구로? 연인군으로. 근데 실제로 맡겼는데 연인군이 실책을 전혀 하지 않아서 왕에 오르게 됐었어요. 요게 되게 괘씸하다고 생각한 거야. 누가? 소론이 봤을 때. 그래서 소론이 일으킨 사건이 신임사화야. 그때 관련된 이 사 대신들 전부 다 제거하는 방식을 우리는 신임사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됐죠? 붕당 정치의 변질. 왕이 황국을 주도했다는 숙종 때. 그 다음에 3사 전랑 비중은 약화되었다. 한 페이지 넘기시고 대신에 비변사의 기능은 강화되었다. 그리고 붕당 정치 원리가 붕괴됐다. A가 잡고 B가 잡고 다시 A가 잡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권력을 잡는 것이 이게 붕당 정치의 원리인데 이게 붕괴되기 시작했다. 왜? 이게 일당 전제화가 된다는 거. 상대방을 완전히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일당 전제화되기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 그 다음에 4번 봐주실까요? 동그라미 4번. 서원과 사후의 남설, 여론을 조성하여 붕당정치 중요한 본거지로서의 역할을 하던 서원 본래의 모습이 아닌 특정 가문의 선조에게 제사를 받는 기능만 가진 사후와 뒤섞여 도처에 세워졌다. 사후 민족을 부릅니다. 갑술한계국의 남인의 본거지인 경상도 지방에서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사후란 좌측에 보시죠. 선조 또는 선현의 신주나 영정을 모셔두고 연 수차례 걸쳐 제향을 향한 장소입니다. 자기 집 말고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자기 김씨들, 자기 붕당들, 특정 인물을 모셔서 이렇게 건물을 짓고 거기에 제례를 1년에 한 2번씩 만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붕당이라든가 자기 가문의 어떤 이력을 남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선생님도 사고가 있어요. 선생님 집안에도 사고가 있어요. 어때? 옛날에 괜찮은 집안이었던 것 같지 않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시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겠습니다.